여러분, 조선 왕실의 역사 속에는 유독 비극적이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일 겁니다. 과연 소현세자의 급사 이후 궁궐 안팎에서 병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심과 소문이 번지던 가운데 한나라의 희망이었던 세자의 운명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죽음의 뒤편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어둡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1637년 청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릎 꿇었던 조선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조 임금은 삼전도의 굴욕을 겪어야 했고 그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형제는 머나먼 이국의 땅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인질이 삶을 살게 되었죠. 조선의 미래가 담보된 인질이 세월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8년은 소현세자에게 고통인 동시에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자의 귀환 직후 조선 왕궁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궐 내에 질병이 유행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뚜렷하지 않으며 세자의 발병이 궁중 내 유행성 질환과 직접 연관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확정적 사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혹은 계절성 질환이려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특정한 병명으로 단정할 만한 의학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당시 사관들 또한 구체적인 병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소현세자는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3, 한창 꿈을 펼칠 젊은 나이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인조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왕실에서 세자가 죽으면 국상을 치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을 텐데요. 인조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오히려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더구나 세자의 죽음 이후 세자빈 강씨는 궁중에서 빠르게 고립되었고 마침내 폐서인과 사사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되면서 왕실 내부의 냉혹한 기류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를 새도 없이 강비는 궁중에서 점차 고립되었고 끝내 폐서인과 사사로 이어지는 비극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왕실의 가장 중요한 상례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세자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자빈을 내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처사였으니까요. 당시 궁궐 안팎에서는 소현세자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세자를 해친 것이 아닐까? 혹시 왕실 내부에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의 시선들이 오갔죠. 인조가 보인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이러한 의혹에 더욱 불을 지피는 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조정의 신하들조차 숨죽여 이 사태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요. 궁궐 안팎에서는 세자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죠. 당시 실록과 관련 기록에는 세자가 사망 직전 보였던 증상이 평범한 병세와는 다르게 보였다는 취지의 대목들이 남아있어 후대의 해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신 곳곳에 퍼져있던 검은 반점과 우렬, 그리고 급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보고는 단순한 병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이러한 의심의 불씨는 세자가 살아생전 아버지 인조와 겪었던 깊은 갈등과 대립을 재조명하며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이후 궁중 내 정치적 갈등 속에서 역모와 주술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이는 당시 전국의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인조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세자 죽음의 배후를 밝히려 했다는 이유로 모진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궁궐은 세자빈 강씨를 향한 감시의 눈길과 속삭이는 소문들로 가득했고 침묵하는 신하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결국 왕실의 존엄을 해쳤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저주를 행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폐서인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암시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세자빈 강씨의 비참한 최후는 단순히 한왕실 가족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죠. 청나라에서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세자의 꿈은 왕실 내 권력 다툼과 보수적인 사고방식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개혁과 개방을 향한 열망은 궁궐의 차가운 돌담 아래 묻혀버렸고, 이후 조선은 청과의 외교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는 급격한 개방보다는 체제 안정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자가 접했던 새로운 지식과 물건들이 이후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계승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조직적으로 폐기되었는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라진 기회였다는 평가는 지금도 자주 되풀이됩니다. 개혁의 불씨가 꺼지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닫히는 그 역사적 비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닐 겁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은 단순한 질병과 죽음을 넘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간사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감춰진 진실과 비극적인 선택이 한 왕조의 미래를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되짚어보며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깊은 여운을 남기죠. 이처럼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